네. 시와 소설을 같이 이야기하며 읽는 시소 프로젝트. 네, 이번 겨울의 시로 선정된 모래놀이를 쓰신 조혜은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히 이번에는 제가 추천한 이 모래놀이가 선정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먼저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는 조혜은이라고 하고요. 독자분들이랑 많이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래놀이를 읽고 저는 모래가 마치 마음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래가 수북히 쌓여 있다 이렇게 할 때는 좀 미련 같기도 하고, 모래가 흘러내린다 이럴 때는 뭔가를 바라는 마음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부서져 있는 모래의 모양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은 마치 좀 슬픔으로 부서져 있는 마음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모래와 마음이라는 유비가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께서는 모래놀이라는 시에 어떤 생각을 담으려고 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절망하는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맨 처음도 그렇게 시작하지만 누구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나 역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굉장한 절망에 떨어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모래라는 물질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여겨졌어요. 이렇게 바닷가에 가거나 어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면 사실 그 모래를 치우는 모든 일들은 엄마에게 남겨진 일들인데 털어도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며칠이 지나도 정말 집안에서 모래가 계속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절망이 쌓여서 내게서 떨어져 나가는 방식들, 그런 것들이 모래라는 물질이랑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행으로 넘어가서는 또 다른 날들에 쓰여진 것들인데, 그 절망을 겪은 사람이 계속해서 모래라는 물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진심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은 거기에 많이 집중해서 썼던 시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상투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진심이라는 말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내뱉으면 굉장히 무거운 얘기가 되잖아요. 아이들이 저한테 쓰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고백해요. 사랑한다는 말도 굉장히 쉽게 하고, 어른들과 다르게 나는 진심이야 이런 말들도 하고, 그래서 그 구절은 저렇게 연약한 팔로도 저렇게 쉽게 이렇게 무거운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구나. 그런데 그게 정말 가볍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저런 것도 진심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진심의 다양한 무게를 체감해보고, 그래서 이제 끝으로 오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결론을 지은 건 아닌데, 네, 제 그 사랑이 뭐 이성의 사랑이라기보다는 뒤틀린 몸으로도 사랑은 아름다울까 이런 말들을 했는데, 우리 주변에 사실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내가 사랑하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일 수도 있고 이 세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할까 그렇게 사유하면서 처음에는 좀 절망으로 시작했는데 끝에는 어쨌든 사랑으로 이야기하면서 끝나는 그런 시였던 것 같아요. 사랑시로 읽는 독자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사랑과 나의 실제 사랑과 마음속의 사랑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사랑, 표현하는 사랑과 나의 진심의 사랑이 또 조금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인 것 같은데요. 사실 시인께서 그동안도 관계에 대한 시를 많이 써오셨잖아요. 그래서 관계나 사랑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항상 관계에 대한 시를 많이 썼고 그다음에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뭔가 그 옆에도 다가가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 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계의 어긋남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경험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 시집 원고를 정리하면서는 그 관계의 어긋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어긋남에 대해서. 근데 그 어긋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누군가 완전한 정말 여기서 시에서 말한 진심으로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어긋남에 계속 집착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아직 잘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시집 이후에도 또 얘기해 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사랑에 대한 얘기는 제가 어떻게 보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계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인간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사랑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이야기해도 되나, 무언가 이런 것들을 화두를 던져도 될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독자분들이 이걸 사랑으로 읽어주실 때 죄책감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두 번째 시집 때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시집은 거의 관계나 뭐 소외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읽어주셨는데 두 번째 시집에서는 이제 좀 내밀한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독자분들이 이제 뭐 사랑과 그 폭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두 번째 시집을 이야기하러 갔을 때 많이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의외의 반응이었어요. 감사하기도 하면서 저는 이제 어떤 관계가 어떻게 폭력적으로 결론이 날 수 있나 그런 것들 위태로운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던 건데 그 속에서도 독자분들은 어떻게든지 그 폭력으로 마무리된 관계에서도 사랑의 그 씨앗을 찾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에게 역시 중요한 건 이런 사랑에 대한 희망인가. 저는 사랑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재료가 많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독자분들이 되게 그 속에서 풍부하게 읽어내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했어요. 네,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 무엇이든 인사도 좋고요. 그리고 이번 시집에 관한 말씀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시집을 굉장히 오래 준비하고 있어서 이제 올해나 아니면 뭐 늦으면 내년 정도쯤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제 시집을 기다려주시는 독자분들이 꾸준히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쓰고 나서 다 읽는 경우가 많아서 도대체 뭘 얘기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안서연 선생님께서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혼자였으면 정말 많이 횡설수설했을 텐데 그래도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다음 시집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네, 빨리 시집을 읽어볼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다음에 또 시집 나오면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시소 인터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